지금 시세 5, 60만원대 시세라면 저는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제 업무가 몇 가지가 겹치면서 도저히 유튜브를 편안한 마음 제가 만족할 정도로 시간을 투자해서 찍을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3월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올린 게 1월 중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정도 활동을 안 하면 구독자 수가 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조금씩 구독자분들도 늘어나 있는 것 같고, 뭐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제가 그동안 댓글도 거의 달아드리지 못했어요. 오늘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질문 댓글, 응원 댓글들, 답글을 달아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동안 컨텐츠는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신발도 구입을 하고 래플도 응모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응모한 래플에 덜컥하고 또 오랜만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관심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키와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로 나온 블레이저 모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이저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동안 좀 클래식한 심플한 디자인의 블레이저 모델들을 신어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블레이저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과연 이 녀석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박스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박스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벽에 그래피티를 해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윗면은 검은색 바탕 위에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측면에는 그린 컬러를 가진 벽 위에 뭐 레디메이드 브랜드 이름, 그래피티 같은 레디메이드겠죠, 윗부분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고, 옆면에는 나이키 스우시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레디메이드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쪽에는 노티스, 노 퍼블릭 유즈라고 또 귀엽게 경고문 같은 것도 넣어둔 게 보이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이렇게 뚜껑이 붙어있는 박스로 되어 있고, 박스를 열면 속지가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에는 이렇게 이중 속지를 이용을 하는데, 겉면은 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란한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속지가 한 장이 있고, 그 안쪽에는 역시나 굉장히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제품 이름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제품명은 블레이저 미드 레디메이드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Z3589-001로 되어 있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꺼내자마자 상당히 복잡한 디자인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의 블레이저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몇 년 전부터 뭐 스니커즈 씬에서 많이 적용이 됐던 해체주의 느낌이 많이 녹여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느껴지고, 기본적인 실루엣을 제외한 파트별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 재해석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너무나 익숙한 블레이저 모델이긴 하지만 소재와 파트별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깨끗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조금 실험적인 새로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복잡한 디자인이어서 디자인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토박스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려 보면, 토박스의 디자인도 기존의 블레이저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토박스부터 아래쪽에 미드솔까지 굉장히 고무 소재가 많이 사용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 부분부터 뭐 계산을 하면 총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는 블레이저보다는 컨버스 쪽 신발들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이음새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토박스 윗부분 역시 고무 소재가 한 반 정도를 덮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고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발을 보호하는 뭔가 안전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손으로 눌렀을 때 거의 들어가지도 않을 듯한 그런 강도가 있는 고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윗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느낌이 재생 소재를 사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소재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부직포 같은 그런 느낌의 표면 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소재가 섞여 있다 보니까 신발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은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왼발이고 여기 오른발인데 이 두 쪽의 디자인도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신발끈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신발끈의 종류가 총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쓰였는데, 제일 먼저 위쪽에 들어가 있는 이 그레이 컬러의 칼국수끈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약간 칼국수와 우동끈의 중간 형태를 가진 조금 더 짙은 그레이 컬러의 신발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위쪽에는 또 이렇게 형광색 컬러로 X자를 만드는 신발끈이 두 개가 크로스되어 있어요. 신발을 신고 벗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한번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 가피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발의 기본적인 쉐입이 이 안쪽에 직물로 된 신발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겉면을 이 검은색 소재가 양쪽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안쪽에 기본 쉐입을 잡아주는 이 신발끈이 있고, 사이드 가피를 덮는 이 부분을 잡아주는 신발끈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신발끈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냥 멋으로 디자인으로 넣어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이 멋있는 신발을 신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겁나긴 하네요. 혀 부분은 아래쪽에 이 부드러운 직물 소재하고는 다르게 직물 위에 망사가 한 겹 덮여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만져봤을 때 약간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특이하지만 내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신발끈 홀더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나이키 스윗이 레디메이드 약자 RE가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하얀색 직물 위에 빨간색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혀는 이 정도 두께의 스펀지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만져봤을 때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발등을 전체적으로 잘 감싸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스펀지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번 신어봐야지 정확한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혀의 안쪽은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나이키 최고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혀 안쪽의 소재는 뭔가 스웨이드 가죽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아마도 합성 소재를 이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끈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전선 묶을 때나 사용하는 압축 튜브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일반적인 신발끈하고 형광색 신발끈을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용도로 압축 튜브를 이용을 했는데, 형광색 끈하고 이 그레이 컬러의 끈을 분리를 하려면 이 압축 튜브를 제거하고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압축 튜브 제거하고 형광끈을 뺀다든지 다른 끈으로 교체한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압축 튜브야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다른 컬러의 압축 튜브를 이용해서 다시 체결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은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안쪽은 직물 소재를 이용한 기본적인 신발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면은 이렇게 폴리우레탄 같은 고무 같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거의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의 표면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보호해 주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블레이저 모델에 항상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수시가 약간 휘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수시 파트도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박혀 있는데 이 아래쪽 부분은 스티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덜렁덜렁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느낌도 실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시가 있는 부분에 실은 수시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위에서 봤을 때 이 겉부분은 이렇게 양쪽 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 이 윗부분을 보시면 아까 혀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직물 겉부분을 메쉬로 한 겹 덮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져봤을 때 조금 거친 느낌이긴 하지만 내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이렇게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수시는 신발의 바깥쪽
밑부터 안쪽까지 하나의 피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힐컵 부분을 보시면 힐컵도 상당히 특이한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땐 플라스틱 같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표면의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뭐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단단해서 뒤꿈치 부분을 보호해주고 잡아주는 데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뒤꿈치를 가운데서 보면 수옷이 3개가 돌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는 레디메이드 브랜드 이름이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R자는 거꾸로 박혀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검은색 스트랩을 이용해서 프리탭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보이네요. 여기에 구멍이 노는 구멍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발끈을 좀 긴 걸로 교체를 하셔서 뒤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수시 주황색이 조금 옅은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실제 색깔은 조금 형광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착 리뷰 파트 때는 이 주황색이 조금 더 제 눈에 보이는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의 컬러는 이따 실착 리뷰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미드솔이 뭔가 대충 만든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여기저기 좀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지금 자로 재보니까 뒤꿈치는 한 3.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꿈치도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높이 효과를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표면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패턴은 기존의 블레이저 모델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재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이키 크레이터 모델들에서 많이 봤던 재생 소재를 사용한 듯한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을 보여드리기 전에 신발의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스폰지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혀 부분도 그렇고 신발의 가피 부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발목 주변부는 살짝 쿠션감이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긴 했는데 그렇게 두툼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얇은 그런 쿠션을 안쪽에 넣어둔 것 같아요. 네, 내피의 소재는 검은색 스위드 느낌이 나는 합성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옅은 그레이 컬러의 직물로 단순하게 구성을 해놨고 아래쪽에는 레디메이드 브랜드 이름과 수옷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재생 소재를 사용을 했는지 그레이 컬러의 스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그린 컬러의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얇아서 지금 저 아래쪽 아웃솔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바닥으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쿠셔닝 시스템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실험적인 디자인과 함께 소재에 있어서도 파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으면서도 이쁜 신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디자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당첨이 됐기 때문에 189,000원 정가에 5% 할인 받아서 한 18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가격이라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녀석의 시세가 지금 거의 5-6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대라면은 글쎄요, 일단 저는 사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본인만의 스타일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패션 스타일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또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요즘 이 정도 시세에 구입을 하시더라도 만족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가로 구입한 저로서는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소에 많이 신었던 블레이저 모델이라 이 녀석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사이즈감은 어떤지 신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이 파트부터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한번 더 드리는 거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반가운 마음에
인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나이키와 일본을 거점으로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로 나온 블레이저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기존의 그런 심플한 블레이저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 이 녀석도 뭐 신고 보니까 이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처럼 정가에 구입하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시세에 리셀가를 주고 이 녀석을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조금 더 천천히 디테일하게 여기저기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하신 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다,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겠지만, 또 이런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 오래 봤을 때는 또 어떤 느낌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신발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렇게 실험적인 디자인을 가진 신발들은요. 네,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 천천히 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제가 굉장히 즐겨 신는 블레이저 77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도 275를 굉장히 편하게 신고 있어요. 그 녀석 같은 경우는 가죽이어서 조금 신다 보니까 아주 살짝 늘어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은 275여도 조금 편하게 넉넉하게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75 사이즈를 딱 신자마자 이거 좀 타이트한데 라는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발볼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양말을 그냥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져요.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져서 일반적인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정 사이즈로 신으신다면 살짝 불쾌한 느낌이 드실 정도의 그런 타이트한 느낌이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라면 페이크 삭스 같은 굉장히 얇은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신는다면 제가 좋아하는 살짝 타이트한 그런 사이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반업을 할 필요까지 느끼지 않고 있지만, 신발을 신을 때 조금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반업한 사이즈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발볼은 정말 상당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신발의 길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발 등 부분도 뭐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발을 신어보니까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신발끈 정도만 일반적인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넉넉하게 풀어주고 발을 밀어 넣으면 그렇게 뭐 신발을 신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미드컷 타입의 신발이다 보니까 당연히 로우컷 모델들보다는 신발 신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멍 2개 정도 풀러주고 조금만 느슨하게 풀러주시면 리본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신발을 신고 벗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평소에 블레이저 모델을 신발끈 구멍 끝까지 다 사용을 해서 많이 신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그렇게 귀찮다, 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뭐 일체감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발볼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일체감 부분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 미드컷 타입이어서 조금 더 일체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일체감은 일반적인 블레이저 모델보다 발볼이 조금 좁은 거를 제외한다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뭐 뒤꿈치, 발볼, 토박스 부분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에서 봤을 때도 양쪽 날개처럼 이렇게 가피를 두르고 있는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어서 이런 느낌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쿠션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앞꿈치도 그렇고 뒤꿈치도 전혀 어떤 쿠션의 느낌이 느껴지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인솔이라도 조금 두툼하게 넣어줘서 조금이라도 더 쿠션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모든 블레이저 모델의 쿠션감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던 1 시리즈를 많이 신으셨던 분들, 컨버스나 반스의 신발들을 많이 신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전혀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쿠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마디로 그냥 딱딱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정면 약간 팔자로 서 있을 때,
뒤에서 봤을 때가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네, 나이키 레디메이드 블레이저, 여러가지 복잡한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들로 중무장한 신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험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선택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세 50-60만원대 시세라면 저는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기본적인 블레이저 대여섯 컬러를 더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 모델을 구입하셨을 때 느끼는 만족도, 행복함이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험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만한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레디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신다면 그 만족감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을 신어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 기존의 블레이저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이즈감에 있어서 발볼이 기존의 블레이저 모델보다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피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즈감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기존의 블레이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 녀석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비슷한 느낌이 느껴지실 것 같고, 스포츠 양말처럼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업까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쿠션은 그냥 개 딱딱한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어떤 신발을 리뷰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신발 먼저 리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고,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핫한 신발뿐만 아니라 저가, 중가, 아니면 재밌는 신발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핫한 신발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스니커즈, 가성비 좋은 스니커즈, 이쁜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리뷰를 촬영하기 전에 구독자 수가 9,998명 정도였고, 좀 있으면 10,000명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좋겠죠, 당연히. 네, 수입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에 대한 정보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응원들 를 받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구독자 수가 10,000명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그 부분만을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저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핫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발들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채널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말고 제 지인들이 이 채널을 보면 저를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는, 웃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 중인데, 이제 2년이 넘어갔으니까 살짝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저의 또 다른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처음 리뷰를 하는 건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말도 좀 버벅이는 것 같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녀석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복귀를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블레이저.